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실전 스케치북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지분 경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25438. 이거 딱 보면 다들 에이 3분의 1 지분의 정체모를 세입자까지? 이거 무조건 패스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이 미상 임차인이라는 글자 보고 겁먹어서 도망갈 때 진짜 수익은 바로 그 공포 뒤에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물건, 왜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누군가에게는 노다지인지 그 설계도를 제가 팩트로만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이 물건이 왜 여러분에게 돈 되는 완벽한 실전 교재인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처음 딱 마주하면 아마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세입자는 누군지 모르지, 거기다 내 지분은 고작 약 30%밖에 안 되니까요. 딱 봐도 이건 초보가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다들 창 닫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회거든요. 남들이 겁먹고 뒷걸음질 칠 때 꼬여있는 권리의 실타래만 제대로 풀어내면 그 수익은 온전히 여러분의 독차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주준할 타겟,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입니다. 위치부터가 예술이죠.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번지, 송도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인 중심상업지역 딱 한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더 대박인 건 층수예요. 총 64층짜리 초고층 빌딩인데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있는 32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시원시원합니다. 잔영 면적만 123.02제곱미터, 공급 면적으로는 155.5제곱미터에 달하는 널찍한 평수거든요. 자, 입지가 이 정도면 일단 기본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거겠죠? 자, 이제 이 물건의 가치를 숫자로 아주 냉정하게 분해해 봅시다. 이 아파트 전체 몸값이 지금 시장에서 7억 8천에서 8억 정도 하거든요. 심지어 전세도 7억에서 8억이나 합니다.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아주 탄탄한 놈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사냥할 건 이 집 전체가 아닙니다. 약 30%,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와, 송도 아파트가 2억대네 하고 덤비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 지분의 본질만 보셔야 해요. 전체 파이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내 입에 들어올 건 이 30%짜리 조각이잖아요. 이 조각이 진짜 얼마짜린지, 나중에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건지 그 숫자에만 집중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먼저 건물부터 보시죠. 여러분이 가져오실 건물 지분은 41.01제곱미터, 약 12.4평 정도 됩니다. 어라, 송도 37평 아파트라더니 왜 이렇게 작아? 하실 텐데 이게 전체 123제곱미터의 딱 3분의 1 지분이라 그렇습니다. 이 지분의 가치만 해도 3억 3,100만 원이에요. 명품 아파트의 핵심 엔진을 떼어오는 거나 다름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 가끔 지분 경매 보면 땅은 남의 거고 건물만 내 거인 반쪽짜리 물건들이 있죠. 근데 이 녀석은 대지권과 건물 지분이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알맹이까지 꽉 찬 33%짜리 진짜 자산을 가져오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족보가 아주 깔끔하다는 거죠.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왜 이 물건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도망갔는지 그 공포의 정체를 딱 두 가지만 짚어봅시다. 첫 번째 공포는 바로 이 지분 경매라는 꼬리표입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면 그게 무슨 집이야? 돈만 묶이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에게 지분은 바퀴가 하나 빠진 자동차처럼 보일 겁니다. 굴러가지도 않고 처치곤란인 애물단지라는 선입견 때문이죠. 두 번째는 더 무시무시한 미상 임차인 박 씨의 존재입니다. 2009년부터 전입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조차 몰라요. 날짜만 보면 은행 빚보다 앞서니까 이거 낙찰받았다가 억소리 나는 보증금 다 물어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꼬인 매듭이라며 쳐다보기도 싫어할 때 이걸 가위로 싹둑 자를지 아니면 살살 풀어서 내 걸로 만들지가 이번 투자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공포라는 껍데기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경쟁자 없는 알짜 수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매듭 제가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돈이 되느냐 쪽박을 차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 권리 분석 타임라인을 아주 냉정하게 털어보겠습니다. 임차인 박 씨, 이분이 언제 들어왔는지 보시죠. 전입신고일이 2009년 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근저당 잡은 날, 즉 말소 기준 권리는 2009년 4월 22일이에요. 보이시죠? 세입자가 은행보다 2달이나 먼저 이 집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분 법적으로 얄짤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냐면요. 쉽게
쉽게 말해 만 권리가 있어 방 못 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손님이 나갈 때 보증금을 다 챙겨주지 않으면 낙찰자가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우겨도 절대 못 쫓아냅니다. 만약 이게 집 전체가 나온 일반적인 경매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낙찰가와 별개로 이분의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전액 다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클릭만 하고 입찰 버튼은 못 눌렀는지 이제 그 공포의 실체가 좀 보이시죠? 자,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대박 반전 하나 나갑니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이 임차인 박 씨 그냥 생판 남이 아니에요. 나머지 지분을 2분의 3이나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진짜 주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집주인이 세입자면 나중에 내가 돈 물어줄 일 없는 거 아냐? 개꿀이네? 근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수들이 늪에 빠지는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떵떡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임차인 박 씨의 지분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오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집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의 지위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걸 비유하자면 주인이긴 한데 숟가락 들고 있는 동안은 손님의 권리도 누린다는 거죠. 족보가 좀 꼬였다고 해서 그 대학내리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더 당당하게 나 여기 살 권리 있어 라고 온전한 권리를 주장할 거란 말이죠. 더 환장하는 건 이겁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절반이 넘는 2분의 3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세입자로 들일지 정할 왕 같은 권한이 있어요. 이걸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하죠. 반면에 우리가 낙찰받은 건요, 고작 3분의 1 가진 쫄병입니다. 쫄병이 왕이 들인 사람 보고 야, 짐 싸서 나가! 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법은 우리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이니 강제명도니 하는 말은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우세요.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변호사비만 날리고 혈압만 오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거든요. 그럼 뭐야, 2억 넘겨주고 샀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 돈 냄새 맡는 고수들의 역발상이 시작됩니다. 못 쫓아낸다고 울상일 때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시죠? 계속 가봅시다. 지분 경매는 돈이 묶인다는 그 고정관념을 박살낼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3단계 출구 마인드맵인데요. 이 세 가지 무기만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세상 어떤 지분 경매 물건을 만나도 절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부당이득 청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 내 지분만큼 사용하고 있으니 돈 내놔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 우리가 쫓아낼 힘은 없어요. 하지만 내 지분 30%에 대한 사용 권리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2분의 3 지분을 가진 주인한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지분만큼 공짜로 쓰고 있으니 그만큼의 월세를 내놓으시오 라고요. 이걸 전문용어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내 지분만큼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 그만큼의 이득을 반환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 전략은 지분 매수 혹은 매도 협상입니다. 이건 아주 평화로운 해결책이에요. 야,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데 그냥 내가 내 지분 사올까? 아니면 내 집은 네가 살래? 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쪼개진 퍼즐을 하나로 합쳐서 물건 가치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분을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로 팔면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 낙찰받을 때 금액을 잘 정한 후에 낙찰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이자 우리의 최후의 카드, 바로 공용을 분할 판결을 받는 겁니다. 협상이요? 안 될 수도 있죠. 판사님, 협상 시도를 해봤으나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경매 넘겨서 지분만큼 돈으로 나눠주세요 하고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현금화해서 내 수익을 확실히 챙겨 나오는 지분 경매의 핵폭탄 같은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 전체가 다시 법원 경매에 나오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됩니다. 집이 팔리고 나면요, 그 낙찰 대금을 우리 지분인 3분의 1, 저쪽 3분의 2 비율대로 아주 깔끔하게 현금으로 배당받아 나오면 끝입니다. 대한민국 법은요, 이런 불편한 공유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언제든 해소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하면 돈 영원히 묶인다는 소리 이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출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자, 이제 서류 분석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보통 경매는 10%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물건은 특별 매각 조건 때문에 보증금이 20%로 상향됐거든요. 단돈 1원이라도 부족하면 판사님이 얄짤없이 무효 외칩니다. 아침부터 입찰장 가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이유로 낙찰받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두 번째, 감정평가서 다시 한번 째려보세요. 와, 송도 아파트가 2억대네 하고 전비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건 전세 123.02제곱미터가 아니라 그중 딱 41.01제곱미터, 그러니까 3분의 1 지분이라는 걸 뼈에 새겨야 해요. 내가 가져올 조각이 정확히 얼만큼인지 더블 체크 안 하면 나중에 수익률 계산기 두드릴 때 피눈물 흘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을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소중한 돈 수억 원이 걸린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진짜 돈을 만지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지분 경매 마인드셋 3가지만 딱 뼈 때리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 이거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낙찰받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돈 들어올 거라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 지분 경매는 컵라면이 아니라 숙련 공법이 필요한 장기전입니다. 협상하고 소송까지 가다 보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립니다. 내 돈 언제 나오나 하고 매일 손가락 빨며 조급해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때가 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는 배짱이 필요해요. 둘째, 여유자금으로만 움직이세요. 무리하게 영끌해서 대출 이자에 허덕인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진 겁니다. 내가 이자 압박에 시달려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보이면 상대만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여러분을 협상 테이블에서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 급하구나. 더 깎아도 되겠네. 하고요. 내가 배가 불러야 사냥도 여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절대로 이자에 쫓겨서 소중한 수익을 헐값에 넘기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셋째, 법적 절차는 목적이 아닙니다. 소송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 없죠? 소송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하는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합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운 법이죠. 최대한 원활한 합의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고수의 협상 기술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미상임차인 3분의 1 지분을 보면 겁부터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도 낙찰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지분 경매도 해결 방법이 다 있다는 것을 오늘 사례를 보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포기한 그 자리에 진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수달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경매 물건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